자, 어제 추미애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를 했습니다. 직무배제한 것뿐만 아니라 징계,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사상 처음으로 총장 직무에서 배제되고 또 비사실이 있다면서 징계까지 청구됐어요.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요. 윤은 잠시 대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부당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추미애는 어제 6시 5분에 서울 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에 윤석열의 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다수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한다. 그러니까 총장이 총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비위 사실이 발견되어서 더 두고 볼 수 없으니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 그러면 직무에서 배제되면 일단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오늘부터 대검에 출근을 못해요. 자, 직무정지 사유로 뭘 갖다가 언급했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직무배제와 직무정지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은 이야기예요. 직무에서 총장을 빼버린다. 배제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직무총장으로서 직무가 스톱되는 겁니다. 그럼 총장으로서 직무가 스톱된 사람이 출근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직무정지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홍석현이 만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측은 삼성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홍석현은 말을 했고, JTBC 사건은 이미 사법 처리 종료된 상황이다. 사건 관련 대화가 없었고 당시 문무일 총장에게 이 만난 사실을 보고했다. 그 만났다라는 게 2018년 11월 20일께인가 비가 오는 늦가을에 지금 홍석현이 지금 연락이 와서 윤석열이 있는 장소로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사건이 조국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재판부가 조국을 옹호할까봐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느냐라는 결정을 위해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것뿐이다. 즉 대검의 일상적인 대응 차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레이 사건의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는데, 이 최레이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를 다시 수사해서 풀어주자라는 이 부분은 대검 감찰부 소관이 아니었거나 감찰보다 더 높은 강도로 수사를 주문했던 것으로 감찰 방해가 아니다. 철저히 수사하라 했는데 왜 그게 감찰 방해냐. 근데 채널A 사건은 이제 와서 보면 이거는 정권과 그야말로 브로커가 짜고 만드는 그 MBC를 의용 언론을 동원해서 만드는 공작 사건이죠. 자, 그리고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라고 하는데 윤 총장은 참모에게 이 내용을 얘기했을 뿐 유출 경위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정치적 중립이 손상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퇴임 이후에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윤 총장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밝히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했다. 얼마 전에 그 여자 검사를 시켜서 대검에 전화를 하고 또 대검까지 찾아가서 윤 총장과 만나서 감찰을 시간을 잡아달라.
이렇게 한 부분에 협조 안 했다라는 부분이죠. 위법하고 부당한 감찰 시도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측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왜 6시에 기습을 했을까요? 아마 대검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도록 일과 시간이 끝난 6시 직후에 발표를 했는데 왜 어제 하필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어제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의료법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즉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의료재단, 즉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데 이 장모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12년 11월 달에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파주시에 2013년 2월에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을 해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23억에 가까운 요양급여를 받았다. 즉 흔히 우리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에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듯이 요양병원은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 업자들이 있어서 의사들을 은퇴한 의사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름 올려놓고 뒤에서 실제로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무장 요양병원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이인 윤석열이 이 사건에 직권남용으로 관련됐다라는 것은 불기소했고요. 그리고 부인 김건희의 사문서 위조죄 고발 사건도 불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와이프는 풀어줬지만은 결국 장모를 어제 기소를 한 거예요. 중앙지검 형사 6부에서요. 그 장모 기소가 결국 총체적인 지금 추미애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료인이 의료재단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전국의 요양병원 조사해 보면 아마 제가 볼 때 상당수가 이럴 거라 봅니다. 그래서 23억 정도를 부정수급을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요양병원에 그 사람들을 넣어놓고 그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거죠. 병원이요. 근데 최 씨 혼자 한 게 아니라 동업자 3명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기 등으로 2013년 3월에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2014년 5월에 요양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 면제 각서를 썼다며 경영에 관계 안 했다라고 주장해서 동업자들은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불기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강욱 등이 올해 4월에 당시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관련했다면서 윤석열과 장모 최 씨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지난 10월 달에 발동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에 윤석열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강화해서 재수사하라 했고 재수사한 검찰이 최근에 동업자 구시라는 사람으로부터 장모가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받았다는 책임 면제 각서는 위조된 거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좀 웃기는 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 6부가 장모 최 씨의 변호사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당신들 입장 의견서를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권 입장에서 수사한 내용이 있지만 상대편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편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25일까지 하라 해놓고는 24일 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최 씨를 기소한 거에 대해서 주임 검사는 그런 수사 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뭔가 지침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기소한 것 아니냐. 그래서
윤 총장 처가 사건을 두고 수사팀을 이성윤이가 압박하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정권의 입장이 결정되니까 이성윤이 그냥 수사팀의 지시에서 단독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궁석해지니까 이전에도 최 씨가 여러 번 의견서를 수사팀에 진술을 했다. 최 씨 측에서 의견서를 한 번 더 내겠다고 한 거지 특정 시기를 25일이라고 정하고 수사팀이 안내하거나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윤 총장이 어제 이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한 검사들과 오참 간담회를 가지고 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자, 그래 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윤석열 이래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하는 그걸 책임지고 있는 부장검사들을 계속 릴레이 오찬을 윤석열이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17일 날도 사회적 약자 관련 오찬을 했고 성폭력, 갑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윤석열이 검사들을 만나면서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직접 챙긴다, 이런 부분을 지금 보이고 있었죠. 17일에 이어 어제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 관련 공개 행보에 나서서 지금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불러서 두 번째 오찬 간담회를 했어요. 17일에는 주민경비원 폭행사건, 심사위원의 재임용 대상자 강제추행 사건, 이런 걸 수사한 부장검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는 또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를 담당하는 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갖고 수사 구조의 중심을 조서에서 소추와 재판으로 개편한다, 이러면서 이천 물류창고, 용인 물류센터 화재, 유치원 집단 식중독 이런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서 근로자,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부분이다. 검찰이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오찬 간담회가 끝난 직후에 장모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어요. 최근에 윤석열이 지방을 돌고 검사들을 만나서 사회적 약자를 강조하고 정치 행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두려움을 느낀 정권이 이제 윤석열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한테 그 안에서만 자꾸 놀다가는 언젠가는 정권이 제거한다, 그래서 선빵을 놔야 된다, 이렇게 쫓겨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쫓겨났다고 하면 자신의 신분을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시점을 정해서 정권을 먼저 제대로 공격하고 그리고 정권의 반격에 의해서 이런 방식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이 선방을 놓지 않고 조직을 다져가던 윤석열을 먼저 제거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